어서와. 캠핑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관리는 하진 않지만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헬스포츠 발하를 준비했습니다. 몇몇 유튜버 분들이 이제 터널형 텐트의 끝판왕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헬스포츠 발할, 과연 터널형 텐트의 끝판왕인지 한번 저랑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정보 기준 일자는 2022년 6월 1일입니다. 자, 우선 헬스포츠의 발할은 국내에 총판이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자료는 헬스포츠, 노르웨이인가요? 노르웨이의 홈페이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사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항상 해외 건들이 이제 작품들이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 쪽, 서양 건들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본다라면은 순수 터널형이죠. 다만 끝으로 갈수록 처지는 구성. 여기에서 많이 처져요. 많이 처지네요, 이거 생각보다. 중등 구간이 꽤 상당할 걸로 보여지고요. 순수 터널형인데 일반적인 터널형은 여기에 이제 폴대가 이만큼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안에다가 폴이 설치되는 구조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출입구는 측면에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메쉬망은 여기 측면 출입구에 한 개만 있고요. 반대쪽에도 당연히 똑같이 있고요. 이 부분은 메쉬망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스커트를 전부 다 내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토글이 있죠. 요거는 요만큼 정도 방충망 접어서 말아 올리면은 방충망이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벤틸레이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가마복호 3L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면하고 후면 부분 중앙에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벤틸레이션이라든지 투명창, 환기창 을 볼 수가 없죠. 국내에 시판 중인 터널형 텐트들이 대부분이 최소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출입구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 메쉬망이 있든지. 노르웨이에서 판매하고는 헬스포츠의 발할 제품은 환기창이 많이 없어요. 환기창이 없다는 거는 메쉬망, 방충망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날씨가 괜찮은 날, 봄, 가을에 개방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으로 본다라면은 동계의 난방 효율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헬스포츠에 스커트가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대부분 100%에 가까울 정도의 모든 거실형 텐트는 스커트가 있습니다. 다만 헬스포츠 발할은 없어요. 물론 요거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하계에는 해충이 유입되는 공간을 제공하죠. 물론 발할 제품은 스커트 뜸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뜨기 때문에 해충 유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동계 시에는 당연히 난방이 어렵겠죠. 물론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국내 제품들은 100%에 가깝게 스커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확실하게 단점이죠. 스커트가 없다라는. 물론 이 스커트도 외주 맡겨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따라 다르지만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스커트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뭐 한 거의 요게 본체만 해서 판매 가격이 240만원 정도, 지금은 내려가지고 210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던데, 요것도 구매자분들께서 말이 많더라고요. 230 몇만원에 팔다가 갑자기 210만원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막 욕을 하던 것 같던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여기서 스커트 작업까지 한다라면 지금 가격인 210에서 한 230만원 정도까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별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흠은 아니에요. 돈만 준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방충망 같은 것들, 지붕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제로 제작해주는 데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뭐 별도 주문을 한다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적을 받을 만한 사항들이죠. 이런 스펙들은 제가 나중에 스펙 정리한 걸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헬스포츠 발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쪽 측면 말고 반대쪽 측면에 이쪽 부분인가요? 여긴가? 여기 부분에 홀잭이 있습니다. 연통을 넣을 수 있는 홀잭이요. 홀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계에 유리한 구성이 되겠죠. 다만 홀잭도 홀잭 작업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발할의 홀잭은 그냥 구멍만 내놓고 덮을 수 있는 스킨이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제에 나오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홀잭 용품들 있잖아요. 자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이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확률, 스킨이 녹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사제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홀잭 구멍이 나 있다 정도의 장점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별도로 주문해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거는 장점도 흠이 안 된다고, 반대로 장점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돈만 지불하면은 해주기 때문에. 홀잭 작업도 아마 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홀잭을 따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홀잭만 본다라면 10만
10만원 내외에서 아마 사실 수 있고, 자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만원 정도 안쪽이면 다 구매하실 수 있고, 뭐 외주 맡긴다 한다면은 스커트 비용까지 정도까지 나오겠네요. 국내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비교한다라면은 홀잭 빼고 스커트 입는 제품으로 헬스포츠를 바라본다라면은 쉽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홀잭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커트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만 있다라면. 거실용 텐트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추가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면은 스커트가 없는 거, 그리고 홀잭이 있다라는 거는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에요. 헬스포츠에서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높은 천장과 내부 공간의 부하. 이거는 의미 없어요. 국내 텐트들 대부분 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다만 길이가 7.8인가요? 7.8 정도의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보기 드물긴 해요. 다만 국내에는 요거와 비슷하거나 더 큰 것들이 있죠. 끝판왕과 다툼이 있을 정도의 크기긴 한데, 나머지 이런 이제 벤틸레이션이라든지 환기창이라든지 뭐 지붕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능 구성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제품이기 때문에 끝판왕으로 저는 판단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의 항목, 모기 메쉬, 이게 구글 번역이라서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6개라는 거죠. 여기 전면, 후면, 측면에 2개, 그리고 모기장, 메쉬 여기 1개, 반대쪽 요 얘기입니다. 2개의 내부 텐트에 대한, 이게 이너 텐트를 이쪽 부분에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다만 이너 텐트 자체가 별도 구매 제품이에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21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 요 본체만이고, 이너 텐트는 약 한 40만원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을 보호된 현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쪽 메쉬망 이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전면 부분, 이게 조금 발 아래 조금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 전면 부분에 이불을 반 정도 접을 수 있더라고요. 전면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접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 아래 전면 부분, 요거는 이제 지퍼가 2개 달렸어요. 이중 지퍼. 그렇기 때문에 타프 조합할 때 폴을 이렇게 사이에 넣을 수가 있겠죠. 이중 지퍼, 여기 지퍼, 여기 지퍼.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마버퍼 3L. 국내 제품에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헬스포츠 환기 시스템은, 이게 환기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죠. 벤틸레이션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조금 보기 드문 거긴 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스커트가 없으니까. 다만 국내에는 스커트 없는 거는 맞진 않아요. 거실용 텐트가. 특허받은 폴컵, 뭐 특허를 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폴컵이 뭐 장단이 있긴 한데, 폴컵은 뭐냐면은 이제 폴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웨빙이, 텐트 웨빙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핀이 달려 있잖아요. 핀을 폴에 넣는 건데, 폴컵은 폴이 있고 텐트가 있고 웨빙이 있으면 폴을 감쌀 수 있는 이제 컵이 있어요. 이걸 폴컵이라 해요. 뭐 장단은 있어요. 뭐가 좋다. 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그닥. 그리고 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더 나은 바람 안정성, 더 적은 진동, 소음을 제공하는 독특한 내부 극 채널. 극이라는 게 폴이거든요.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이렇게 이게 본체 스킨이에요. 본체 스킨인데 요 부분이 이제 슬리브거든요. 슬리브가 안쪽에 있어요. 텐트 안쪽에. 여기 이제 폴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스킨하고 슬리브 사이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본체 외부로 튀어나오는, 폴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이게 이제 유튜버 분께서 이걸 왜 설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추측으로는, 저도 추측이에요. 기존에 있던 슬리브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거의 메쉬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바람이 많이 불 때 풍절음이 많이 들리겠죠. 그리고 그 풍절음이 있다라는 거는 바람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고,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에 의해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폴을 본체 내부로 숨김으로 인해서 바람에 대한 저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스포츠 발 아래에서는. 다만 이런 구성도 단점이 있죠. 설치할 때 슬리브에 폴을 넣을 때 좀 많이 힘들죠. 일반 노출형 슬리브보다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발 아래 단점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게 플라이가 없어요. 플라이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가 있는 제품에 비해서 결로가 더 심해요. 거기다가 발 아래는 두꺼운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텐트들의 절반은 이제 헬스포츠 발알과 비슷한 원단인 거고, 두께가 데니어를 가지고 있고, 절반 정도는 그보다 더 두꺼운 원단을 쓰고 있어요. 폴리 옥스포드 150D. 이런 150D와 비교한다면 결로가 심한 거고, 그리고 코베아 고스트는 플라이가 없는 제품이죠. 그와 거의 동일하게 결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결로라는 게 원단 안쪽에 손을 대거나, 결로가 생겼을 때 손을 대거나 하면은 주르륵 흐르거든요. 주르륵 흐르는데, 요 발알 같은 경우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틈, 어떻게 보면은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감싸죠. 이 부분, 폴과 스킨이 만나는 이 부분에 틈이 있죠. 안쪽으로 해서 결로가 생기더라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주주주 흐르는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체 내부,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공간에 폴에 의해서 발생한 결로
탈락 결로에 의한 물방울이 본체 내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잘 설계를 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제가 본 영상의 유튜버 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습기에 의한 곰팡이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짝 부분입니다. 이걸 열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폴이 본체 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헬스포츠 발알의 특징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부분이 있죠. 폴을 본체의 슬리브에 넣을 때 다른 일반 국내 제품보다는 어렵다는 거. 헬스포츠 발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요거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뭐 보통 이 정도 제품에는 풀 그라운드 시트면 한 10만원대에 아마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중량이 2kg, 내수압 5,000입니다. 내수압 5,000. 요거는 국내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예요. 요거는 헬스포츠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고요.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순중량 1.78kg, 텐트 내부 무게 1.65kg.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국내 판매 사이트, 판매 쇼핑몰에 있는 정보입니다. 이너 텐트는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테피트겠죠. 이 정도면 폴리테피트예요. 한 68D쯤 되겠죠. 크기는 이렇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가 대충 한 10만원 정도에 판매될 것 같고, 이너 텐트는 40만원 이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퉁쳐버리면은 뭐 한 260만원 정도의 이제 풀세트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가격이 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 2.1입니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는 2.2라고 소개가 되어 있긴 하던데, 헬스포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시 정보는 2.1m입니다. 이너 텐트 높이가 1.8이죠. 이너 텐트 여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키 170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건 딱 요 공간이겠죠. 딱 요 공간. 그리고 이너, 더블 이너, 이너 1개, 이너 2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헬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보입니다. 많이 없죠. 폴 스펙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금 참조해서 스펙표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헬스포츠 발알 고시 가격이 230, 요거는 본체만입니다. 본체만. 최초 이게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 해가지고 제가 이거 딱 뭐다라고 260이라고 딱 못 받고 싶긴 한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본체 가격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일단 무난한 가격, 본체는 230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라운드 시트, 풀 그라운드 시트 전용을 구매하시려면 10만원 추가하셔야 되고, 이너 텐트를 사용하시려면은 40만원 정도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480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죠. 지금은 본체 21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은 한 이 정도 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크기, 폭이 3m짜리예요. 폭 3m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죠. 폭 3m가. 그리고 길이가 7.8,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너는 폭 2.6에 길이 2.1입니다. 뭐 이 정도는 이너 텐트라면 무난하죠. 다만 에어박스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4인 에어박스. 4인 에어박스면은 최소가 폭이 2.6이죠. 그렇기 때문에 4인 에어박스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겁니다. 캐노피 폴은 없어요. 헬스포츠의 발알에는 캐노피 폴이 없더라고요. 이게 별도 구매인지 홈페이지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딱 소개해 드릴 수가 없겠네요. 설치 난이도는 합니다. 하이지만은 슬리브에 폴을 넣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본체 내부에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이지만은 조금 어렵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시 정보에 게시되어 있는 폴의 스펙은 알루미늄, 그리고 4개가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4개가.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참고한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들을 참조해 봤을 때 폴 스펙은 13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다만 이게 2000 시리즈인지 뭐 6000 시리즈인지 7000 시리즈인지 아니면 듀랄루민인지 이거는 불확실해요.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고 중량 자체가 15kg, 이너 텐트랑 그라운드 시트랑 포함했을 때 중량이에요. 본체만 본다면 11kg 정도밖에 안 돼요. 무게, 그리고 본체 원단을 봤을 때 아마 듀랄루민 7003가 7000 시리즈 중에 있는 듀랄루민이 아닐까, 6000 시리즈인가요? 하여튼 듀랄루민 중에서도 고스펙의 폴을 써야지만 이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확인해 봤을 때 고스펙이 아닌 경우라면 가격에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낀 거겠죠. 그리고 13파이가 7m급 텐트를 지지하려면은 최소 듀랄루민을 써줘야 되죠. 6000 시리즈 이상이거나. 그리고 13파이기 때문에 일부 영상에 보시면은 헬스포츠에서 공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바람 부는 날에 설치하는 영상인데 많이 흔들려요. 좌우로.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국내 터널형 텐트 중에서 폴 스펙이 가장 낮은 게 코베아 고스트입니다. 14파인가? 그럴 거예요. 듀랄루민인지 모르겠어요. 14파이를 써요. 그리고 기능 구성 부분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측면 캐노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블로그에 캐노피를 사용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도어는 2개, 출입구가 2개죠. 이중창은 1개만, 방충망이 1개. 그리고 이너 출입구 부분도 1개고, 그리고 개방된 면이 2개밖에 안 돼요. 2개인데 한쪽 전면, 후면의 일부만. 이런 주요 기능 구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거의 국내 제품의 보급형보다 못한 정도의 기능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단 스키는 일단 헬스포츠에서 공개한 원단 스펙은 없어요. 내수압 3000이라는 거, 그리고 방염 처리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너 텐트도 없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다른 것들을 참조해서 영상부터 해서 참조해봤을 때 릴리스탑까지는 확인이 돼요. 릴리스탑,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치 영상에서 보시면은 릴리스탑인 고유한 바둑판 배열이 있기 때문에 릴리스탑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 70 데니어라고 표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저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거의 200만원대 가격이잖아요. 본체만 200만원대 가격이면 70 데니어, 거기다가 나일론 정도는 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헬스포츠나 아니면 국내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상도위에 맞게끔 판매하시는 가격이라면 나일론 리스탑 70 데니어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폴리 테피터일 경우는 75D가 일반적이거든요. 걸론거로 70 데니어인 걸로 봐서는 나일론 리스탑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고시정보된 방수는 3000, 내사 3000입니다. 무난하죠. 그리고 발수 처리가 안 나와 있어요. UV 차단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요거를 제가 흐리게 표시한 이유는 200만원짜리인데 이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짝 표기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미고시 스펙이에요. 이너 텐트 한번 볼까요? 이너 텐트도 폴리에스테르 100%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모든 텐트들의 이너 텐트는 면원방 아니면 폴리테피터, 폴리에스테르를 쓰는 이너 텐트는 폴리테피터 68D죠. 8D 요거 장냈네. 68D를 쓰죠. 그리고 난염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미고시지만 200만원 가격이라면 난염 처리 돼줘야겠죠. 이너 텐트든 이너 텐트 바닥면. 그 이너 텐트 바닥은 최소한 폴리옥스포드 150D는 나와줘야 되죠. 200만원짜리면은 그래도 210D 정도 써주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일론이니까 폴리옥스포드 150, 내수압은 3000에서 500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발알은 플라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자, 스펙. 이 스펙표만 본다라면은 미고시된 정보를 배제하고 본다라면은 헬스포츠 발알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크기가 큰 텐트다, 큰 축에 들어가는 거실형 텐트다, 그리고 가격은 스노우피크보다 더 비싸다, 또는 스노우피크급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정도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스펙만 봤을 때는요. 고시 스펙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나일론 리스탑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일론 리스탑의 장점은 무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 전체 중량이 10kg 정도라는 가벼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일론 리스탑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게 부분이 장점이니까. 자, 크기에 대해서 한번 평면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에어박스가 4인에 맞는 2.6, 폭 2.6인 에어박스는 사용을 못한다. 4인이 사용하시려면은 자충 3개 정도를 연결해서 4명이 누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토 캠핑에서의 단점이에요. 폭이 3m이기 때문에 이너가 국내에서 대부분 캠퍼들이 사용하는 에어박스라든지 자충 매트를 4인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긴 만큼 공간이 굉장히 많죠. 6명, 7명, 8명까지도 소형 의자 기준으로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형 의자는 안 돼요. 릴렉스 체어 안 됩니다. 물론 릴렉스 체어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릴렉스 체어, 대형급 릴렉스 체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소형 의자, 폴딩 체어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자 뒷면의 공간, 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쪽에 몬다라면은 의자 뒤쪽에 공간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한쪽에 몰면 몰수록 사용자는 허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중간에 놔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한 30cm 정도,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앉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올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들은 이 정도로 길이가 긴 만큼 이렇게 맥시멀로도 6인 사용하시더라도 맥시멀로도 충분히 전실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계 기준입니다. 다만 이너 텐트, 하나의 이너 텐트만으로 6명이 주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 텐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실에는 4인이 적합한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정도 공간을 2인용 텐트를 별도로 구매해서 할애한다라면은 6명도 미디멀 정도로 해서 6명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테이블 방향을 바꿨을 때 당연히 길이가 긴 제품인 만큼 대형 의자도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너 텐트가 작기 때문에 6명은 비축,
딱 이 정도라면은 2인용 이너 여기 깔고 장비는 미니멀로 했을 때 6명도 가능을 할 것 같지만은 기본 구성인 이너 텐트 하나만 별도로 구매해야 되지만 이너 텐트 하나만 봤을 때는 4인이 적합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장비 배치한다라면은 미니멀 정도로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4인 기준으로 볼게요. 4인 기준 당연히 맥시멀이죠. 4인은 이너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보조동선, 폭이 작기 때문에 보조동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동선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 방향을 바꿨을 때는 보조동선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크기가 나오네요. 장비는 맥시멀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의자도 대형 릴렉스 체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간성으로 본다라면은 대형 의자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배치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다만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쓸데없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길이가 너무 길어요. 폭에 비해서 조금 쓸데없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방 효율이 나빠져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유있게 생활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텐트입니다. 발알. 큰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전체 면적 23.4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진, 이거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진 제품들 많이 있어요. 거기다 터널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터널형 텐트 끝판왕 영상을 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에르젠 그레이트 소울하우스, 제가 터널형의 끝판왕으로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런데 헬스포츠 바라를 보고 왜 끝판왕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크기, 스펙, 가격은 끝판왕인 것 같아요. 가격은 거의 260만원. 제품은 끝판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많이 미흡해 보여요. 죄송하지만 바랄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무게가 가볍다 라는 부분의 장점은 분명하긴 한데 오토 캠핑에서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가 다 옮기잖아요. 집에서 차까지 잠깐 옮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게가 중요한 캠퍼분들이 따로 있죠. 힘이 약하신 분들, 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의 명칭인 이제 미즈캠 여성 캠퍼들 한테는 이제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는 이제 거실형 텐트 가족 캠핑이라는 주제에서 본다라면은 이거는 무게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도 뭐 가벼운 제품 많잖아요. 고스트 팬텀도 18kg 정도 나가고 14kg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만 보고 끝판왕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중요한 건 공간, 그리고 기능 구성, 원단 스펙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헬스포츠 바랄은 끝판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제 입장에서 가족 캠핑이라는 주제 하에서 본다라면은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물론 헬스포츠라는 제품군에서 본다라면은 끝판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헬스포츠 바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헬스포츠 바랄은 겨울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하계, 해충 유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계에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계에는. 그리고 개방성이 낮죠. 개방성이 낮기 때문에 하계에는 더더욱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플라이도 없잖아요. 그럼 더더욱 하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정말 봄, 가을, 겨울에 특화된 제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봄, 가을에 좋은 기능 구성을 가졌냐? 그것도 아니죠. 개방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헬스포츠 바랄은 동계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홀잭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계에 특화된 제품이다. 그리고 플라이가 없다라는 거는 하계 안 되고 동계에도 불리한 게 있죠. 냉풍이 스커트 밑으로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환기가 잘 되죠. 겨울에 환기 잘 되면 그거 어떡해요. 너무 잘 되는 건 문제예요. 그리고 플라이가 없기 때문에 결로에 취약하다. 동계의 난방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은,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결로가 조금 심할 거예요. 심하지 않더라 하시는 분들은 안에 내부 난방을 훈훈하게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같이 이제 대충 하면은 결로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항성 부분에 한번 본다면 햇빛 저항성을 뭐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자외선 저항도 그렇고 UV 코팅 돼 있다 안 됐다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단이 그렇게 높은 두께도 아니고, 그죠? 높은 두께라면 햇빛 저항성이 높고 색상도 검은색에 가까우면 높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플라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낮아요. 자외선도 자외선 코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라이도 없기 때문에 낮은 축에 속합니다. 다만 원단 자체의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짝의 수치를 준 거고요. 화염지원선 당연히 있죠. FR, 난연, 방염 처리가 돼 있고, 보온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하죠. 원단 두께도 낮고 플라이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커트도 없으니까 보온 성능, 이건 저항성인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제가 만들어 본 거라서 이거는 냉기 저항으로 나중에 한번 바꿔볼게요. 냉기 저항?
이게 나으려나? 한번 보겠고 요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거를 보면은 사용 인원은 4인, 방수력은 무난하죠. 무난한 중간 정도 수치예요. 3000. 국내 텐트들 평균 수치가 2000에서 3000입니다. 안정성 부분,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뭐 안정적이다라고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제 헬스포츠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긴 하던데 13파이에요. 13파이. 불어 이게 듀랄루미늄이든 뭐 아니면 뭐 연안이든 대기든 이걸 만들어서 좋은 거다 1, 2, 2위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만들었는데 뭐 2000 시리즈 듀랄루미늄이 아닌 2000 시리즈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연안이 아닌 뭐 일반 조소기업이 만들었는데 듀랄루민 7000 시리즈인가? 7000 시리즈 듀랄루민을 썼는 거라면 당연히 주소기업이 만든 듀랄루민 7000 시리즈가 연안에서 만든 듀랄루민이 아닌 2000 시리즈보다 더 튼튼한 거예요. 연안에서 만들었다, 덱에서 만들었다, 듀랄루민 이런 거에 섞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스펙이 뭔지, 듀랄루민을 한다라면 2000 시리즈인지 6000 시리즈인지,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일반 알루미늄의 6000 시리즈인지 7000 시리즈인지 2000 시리즈인지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 거지. 연안에서 만들었다, 덱에서 만들었다 무조건 좋은 거다. 13파인데? 아닙니다. 13파이는 잘 풀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리는 거는. 헬스포츠에서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바람 부는 날 설치하는 거 보세요. 많이 흔들려요. 좌우로. 이런 거는 이제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 요소예요. 잘 때 막 흔들리고 소리 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저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요즘은 뭐 텐트가 튼튼한 거다 보니까 한데, 이런 안정성은 똑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폴이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스킨이 찢어지냐 안 찢어지냐, 이걸로 비교하는 거지. 비교를 해야지 정확하게 안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제품에서는 안 부러졌으니까 안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거는 안정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중간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 설치성 부분에서는 좀 높죠.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터널형이기 때문에. 다만 풀 슬리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안쪽에다가 설치가 조금 난해하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설치는 더 쉬워지는 거고, 기능성 부분에서는 홀잭이 있고 더블 지퍼, 여기 더블 지퍼, 타프4를 심을 수 있는 더블 지퍼, 그 다음에 도어 벤틸, 이렇게 이 정도만 말아 올려서 벤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일반 텐트에서 보기 드문 구성이 있긴 있지만은 전면 캐노피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인 걸로 보여져요. 전면 캐노피가 없어요. 이중창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텐트, 터널형 텐트에 보이는 출입구 3개소도 아니고 2개만 있고, 그 중에 출입구 3개소 전부 다가 이중창인 제품들이 흔한데 요거는 하나만 이중창이죠. 그리고 환기창도 부족하고, 이런 기능 구성 부분 분명히 독특한 기능 구성이 있지만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기능 구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점수는 제가 낮게 줬습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없는 것도 고려를 했고요. 자, 헬스포츠 발알, 이런 제품입니다. 제가 만약 4인 터널형 텐트를 누군가가 제 지인이 추천해달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헬스포츠 발알은 추천해 드릴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게요. 동계 중심의 캠핑이시고 미즈캠이시거나, 인원 구성은 4인 이상입니다. 미즈캠이시거나, 그리고 백패킹을 주로 하시는 분들, 백패킹에도 사용하실 제품일 경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헬스포츠 발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아닌 제가 하고 있는 오토 캠핑, 4인 가족, 차량에 텐트를 싣고 이동하는 오토 캠핑이라면은 저는 이거 추천 안 해드립니다. 홀잭이요? 그 10만원만 있으면 홀잭 달아요. 어차피 동계 하시려면 스커트 다셔야 될걸요? 스커트 없이 동계를 하신다? 강원도 지역, 서울 쪽 지역이신 분들은 아마 스커트 없이 동계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물론 스커트를 안 하고 풀 그라운드 시트, 큰 그라운드 시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스커트 뜨는 부분을 완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플라이도 없고, 동계용이기 때문에 플라이는 없어도 되긴 해요. 다만 결로, 플라이가 있을 때 없을 때 결로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측면 부분의 결로는 어쩔 수 없지만 지붕 부분의 결로는 굉장히 민감해요. 밥 먹고 있는데 물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건 감당 안 돼요. 거기다가 봄, 가을에도 사용하신다라면은 봄, 가을에 햇빛이 은근히 뜨거워요. 은근히 뜨겁습니다. 그거 고려하신다라면은 저는 이거 추천 못 드리죠. 저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품입니다.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이런 특징들,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헬스포츠 발알이었습니다. 헬스포츠 발알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드릴 거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제가 과거에 터널형 텐트, 세미 터널형, 그리고
시트러스형의 끝판왕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살짝 준비했고, 비슷한 터널형인데 조금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도록, 헬스포츠 발화를 만약에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정도 제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